국내 최고 리조트에 대규모의 촬영팀이 단 한 명의 화보 촬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하는데 그는 수십억 대 가치를 지닌 대배우 Welcome, my bad guy. 문광이었죠. 기나긴 무명 생활 끝에 아이언맨을 훨씬 상회하는 확실한 존재감과 Who the hell are you? 악당이요. 참신한 워딩 일로 나쁜 놈. 그리고 지리는 액션씬으로 버무려진 그의 첫 히어로물은 개봉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하며 이제 한류 스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를 글로벌 스타로 떡상시켜 주었죠. 명실상부 스타덤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행운은 뛰어난 실력의 스타 메이커이자 깐느 레드카펫은 욕심 없으십니까? 문광의 제1호 팬 도화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철통보안 광고 촬영 현장에 한결좌가 분명히 뚫렸지만 아니 박혜진을 닮은 한 잡상인이 등장하고 고니도 울고 갈 손놀림으로 청중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짱 귀여우시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바로 도화의 눈에도 포착되는데 더욱이 수상한 남자의 행동은 단순 극성팬을 넘어 저 자식 소매치기야? 괜찮아요? 빼박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다 봤죠? 딱 걸렸어. 나 딱 다 봤어. 도화가 현행범으로 그를 붙잡는데 이거 내 지갑. 사람 소매치기예요. 코디한테 훔친 출입증, 양 팀장한테 훔친 여권. 쏟아지는 증거에도 당신 뭐야? 눈 하나 깜짝 않는 그의 정체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던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오히려 도화를 말리기 시작하고 오빠 여권 좀. 현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된 남자는 지 대표님 예상대로 여배우님 주변 보안 상태가 엉망이네요. 뜻밖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부터 제가 그의 진짜 정체는 여운광씨 경호 담당입니다. 무엇일까요? JTBC 드라마 맨투맨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한 달 전 검찰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한 남자. 예, 김서동. 나이 1609년생. 뭐요? 400세. 거짓말 탐지기조차 가뿐히 속여버리는 애인인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서로의 진짜 정체는 유엔군 최고 요원이었죠. 허나 며칠 전 인질극 체포에 투입되었던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 명령을 무시한 채 테러범에 사살해버렸고 덕분에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국내로 인교된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놈이네. 위험한 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쓸데가 많은 놈이지. 그렇게 서로의 뛰어난 능력을 직감한 특수부 검사 동현은 대한민국 첩보원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화이트, 이름 없이 음지에서 활동하는 블랙, 위장 신분으로 잠입해서 더 깊은 곳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고스트. 그를 체포하는 대신 난 널 해외에서 활동하는 고스트로 캐스팅하고 싶은데 국정원 최고 요원으로 캐스팅하기로 하죠. 그러죠. 대답 빨라졌네. 그렇게 고스트 요원 K가 된 그의 첫 임무는 헝가리 감옥에 수감된 러시아 소령을 구해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선 마피아 보스에게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에겐 안나라는 딸이 있었고 의사로 위장한 서로는 미스 애나 리버트. 그녀의 학교에 잠입하게 되고 So how do you know my real name? No one is supposed to know. Not even the professors. 모든 사건의 배후엔 여자가 있다. 자신의 주특기이자 요원에게 사랑이란 꽤 쓸만한 기만 전술의 하나다. 가장 확실한 전술 미인계 스킬을 활용해 마피아 보스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하죠. I heard that Korean surgeons are good because they are familiar with chopsticks. 아쇼랜디 파이나 민 맥거나 온다리토소 가쇼.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이어서 서로는 먼저 스테시티 듣고시랜드. Who you are? Let's not tell you lovely girl. 마피아의 심기를 건들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내가 순순히 갈 생각이 있는데 위험에 빠뜨려 버리는데 사실 이는 모두 헝가리 감옥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히 설계된 시나리오였고 마침내 그는 헝가리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에겐 마지막 단계 오케이. Patrol. 타깃과 함께 I came to get you out of here. This isn't the kind of place that just lets you get up and walk out. Getting in is the difficult part. And now that I'm here, getting out is piece of cake. 이곳을 탈출하는 것만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서로는 석호형 뺨치는 탈옥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지금 그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며 페트로프 구조작전을 성공시킵니다. I owe you 1K. If you ever in Russia, contact me. 오케이. 하지만 그에겐 위장 임무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었으니 I'm gonna check that we are not being followed. Meet me at the back entrance. I love you.
사랑에 빠진 여자의 연민은 방탄조끼보다 안전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는 임무에 쓰인 관계를 시한폭탄보다 치명적이다.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었죠. 시효를 다한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음이다. 그렇게 일말의 찌꺼기도 남겨놓지 않은 채 부다페스트 작전 임무 완료. 작전은 갓벽하게 마무리됩니다. 같은 시각 한 어린이집에 기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청와대에서 열리는 10대 기업인 오찬에 참석하는 대신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들과의 약속이 먼저여서. 송산그룹 대표 승재의 아드님을 명문 사립 대신 일반 공립 유치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99%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너답지 않은 소탈한 행보 때문이었죠. 오시네요. 그때 안녕하세요. 그의 부인 미은까지 등장하며 왔어? 수고했어요. 이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승재의 진짜 모습은 할아버지 생전에 이 방에서 철마다 때마다 상자 하나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부패할 만큼 부패한 썩은 기업인이자 나가봐야 3등 하실 서울시장 출마보다 배부르실 만큼 푸짐하게 한상 차렸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위를 이용해 출마는 접도록 하겠네. 원하는 것을 취하는데 아주 능하며 돼지 같은 게. 안하무인으로 똘똘 뭉쳤을 뿐 아니라 요즘 밥상에서 인증샷 찍는 거 아시죠? 철두철미함까지 겸비한 왕이 바뀌어서 룰도 바뀌었어요.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다음날 재영이 유치원 다녀온 뒤로 언론 쪽 반응이 아주 좋아 아주. 승재의 기사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집사람 덕분이죠. 연예계 생활을 해봐서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자네 집사람 좀 모셔도 되겠나? 능글맞은 농담까지 던지는 남자의 정체는 그 김 의원은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겁니다. 부패한 전 국정원 요원이자 제주도 땅이에요. 말씀하신 만큼 될 겁니다. 송산의 검은 돈으로 배를 불리는 선거 자금에 보태시면 영수증 처리는 되는 거죠. 국회의원 인수였죠. 됐으니까 가져다 쓰세요. 그리고 사라진 목각상은 내 반드시 찾아줄 걸세. 이 관계를 통한 승재의 최종 목적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비자금의 거래 내역이에요. 지금은 행방불명된 국정원 라인 가동하고 있어. 내 전공이잖아. 송산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스트 요원 Y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정원에는 간 것 같습니다. 위장이 깨졌다는 얘기야? 송산 비리를 줬던 고스트 요원의 실종 소식이 전달되죠. 해외 라인을 가동하겠습니다. 생각한 사람 있나? 그렇게 룸 서비스. 해당 임무는 아직 헝가리에 체류 중인 서로에게 윤 선배가 다 한 것 같다. 하달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송산의 비리가 담겨있는 세계 목각상. 문제의 목각상들을 찾는 것이었죠. 며칠 뒤 서로는 작전 수행을 위해 귀국하게 되고 첫 번째 목각상의 위치는 러시아.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듣게 되는데 무기 밀매를 부업을 하시는 빅토르 회장의 비밀 공급방. 워낙에 이 보안에 신중한 인물이라 이 저택 위치부터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어. 철등보안에 둘러싸인 목표물에 아 작전.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이오스타 영광의 팬미팅. 온광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빅토르 회장의 시크릿 생일 파티. 온광의 팬이었던 빅토르가 자신의 저택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었죠. 어르신이 불렀으면 당연히 가야지. 심지어 목각상 사진은? 없어. 없어요. 목각상에 있는 비밀 공고 정보는? 당연히 없지. 아니 없어요 그냥. 작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빅토르 저택 위치는 파악된 거지? 윤 선배가 일을 아주 확실하게 했어. 그야말로 아무도 못 찾게 제대로 숨겨놨어. 안 해. 모든 것이 미공뿐인 상황. 네가 빅토르 팬미팅 작전 꼭 성공해야 돼. 온광이란 트로이 목마만이 이거 틀어지면 진짜 답 없다. 현재 이들이 가진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렇게 이름, 영광, 나이 43세. 서로는 그의 경호원으로 위장 작전을 세우고 인트로의 사건이 오늘부터 제가 여운광씨 경호 담당입니다.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허나 온광의 첫 반응은 오늘부터 그쪽이 뭐든 그 손은 경호가 아닌 것 같은데 치우지. 싸늘하기가 거의 신세계급입니다. 이 친구가 그 송산 경호실에서 진짜 돈 많이 주고 캐스팅한 초 A급 경호원. 그런데 지 대표 난 말이야. 온광 또한 송산 거는 쓰지 않아. 송산과 모종의 사건으로 얽혀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얘기 좀 합시다. 구명끼리. 현 상황이 달갑지 않은 사람은 파파라치 아니고 빠돌이 스토커 아니고 경호원이셨다. 도하도 마찬가지였는데 송산 출신이라니 브랜드는 고급진지 몰라도 실력은 별로네요. 왜냐면 서로의 수상적인 행동은 어우, 카메라 좋은 거 쓰시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딱 두 마디였죠. 뭡니까? 그리고 파파라치 맞죠? 이거 뭐예요? 예뻐서요. 자신의 주특기 대체 어딜 오해한 거죠? 뭡니까? 아니면 예뻐서요? 여심 저격 스킬을 발휘해보는데 되도 않는 수작은 됐고요. 허나 이미 도하의 맘속엔 일단 연락 기다리세요.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한 남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어서 그 경호원
지 대표 말이 그 우리 회사 대주주님 선물이래. 우리 대주주? 대놓고 거절하기가 조금 그러네. 그런 거면 서로에 대한 두 사람의 결정은 그럼 일단 쓰고 버립시다. 바로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겠지. 지발로 떠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절실중나. 일단 쓰긴 쓰는데 지발로 나가게 만든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서로 아웃 작전은 며칠 뒤 그의 첫 출근과 함께 방금 왔어. 집에 단둘만 있으니까 잘해봐. 오빠한테 맡겨. 그 서막을 올리기 시작하고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왔으니까 한 번만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오늘 찍는 씬이 죽는 씬이야. 죽으면 뭐야, 시체잖아. 그럼 감정 잡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하자. 쉿, 조용, 샤랍. 죽방망이가 마려운 죽음의 기상 미션이었죠. 배우 여운강의 첫 번째 프로파일링. 남을 괴롭히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이에 서로의 전략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강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 안 끼워? 지금? 강자 대신 어이씨, 뭐야 이게? 더 강력한 물건을 앞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07시 정각이 지나고 20초 내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이게 폭탄이라고 이게? 화학물질의 안정화된 상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야, 면도통에 알람 시계 붙여놓은 게 터진다고? 심지어 야, 어디가? 적당한 연기까지 더해지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야! 이런 거 가져가라니까! 그는 결국 아유, 기상과 함께 이거 뻥이지. 경호원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대구독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죠. VIP 이동 준비하겠습니다. 너 임마 어린 놈이 인정! 그런데 잠시 뒤 촬영 늦겠는데? 이번엔 교통체증이 말썽이었고 근데 너 그때 명불운광에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거야? 아닙니다. 아나무인 갑질이 너 지금 나 때문에 늦어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지금? 어? 아닙니다. 점점 그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아니긴 지금 네 말투는 서로자는 뭐가 아니야. 조용히 상황 정리에 나서보지만 아니 그 잘난 송산에서 왔으면 멈출 줄 모르는 그의 킹 오브 갑질은 차를 막고 도로 통제를 한다든가 공중에서 헬기 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스펙타클한 블록버스터도 경우 그거 안 되는 거야? 극을 달리기 시작하고 되게 쓸모없네. 여배우 두 번째 프로파일링.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심술난 미혼 7살. 성질 부리는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면 조용해진다. 프로파일링을 끝낸 서로는 방법이 없진 않죠. 나이는 40대 아저씨지만 어디 가요? 출근한 지 3시간 반 만에 그만두는 거야? 정신은 미혼 7살의 머문 운광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늦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식 참교육을 오빠 어디가? 아주 제대로 경험시켜주기 시작하죠. 잠시 후 촬영장 도착까지 37분. 학달라진 이들의 교통수단은 콜타임 8분 전 도착입니다. 정시 도착을 보장해 주었지만 다 알아보자는 내가 어떻게 지하철을 타? 프라이버시 따윈 없었고 이어지는 서로의 처방은 그대로 방치하기. 너 지금 뭐하는? 곧이어 그 전개는 대박. 야, 뭐 아니야? 영감 오빠 영감. 즉석 팬사인회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Aren't you Dark Death Scorpion? 죄로 나쁜. 이게 맞네 악당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전개는 여배우 세 번째 프로파일링.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중2병. 알아보는 것도 싫고 몰라주는 것도 싫은 그를 완벽히 파악한 서로좌의 탑스타와 중2병에게 공통의 처방은 폭발적인 조회수와 열광의 댓글이다. 확실한 조련 방식이었죠. 한편 상황을 알리 없는 도하는 오빠는 안 늦고 다친 데 없이 촬영 들어갔다고? 네. 그럼 경호원은 아직 살아있어? 네? 오빠가 막 되게 팬 거 아니지? 희망 회로를 마구 돌려보지만 오빠가 벌써 자른 거야. 서로에 대한 처분은 죽었어. 아주 그냥 죽여주게 죽어줬어.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 손목을 잡고 달리냐고? 해고가 아닌 앉아.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입대 하루 만에 병장이 된 수준의 김가드 이거 한 잔해.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아니 먹어. 심지어 아몬드 가겠습니다. 아몬드. 두 사람의 의상마저 현 상황을 하드캐리하는 가운데 오늘 기사 뜬 거 못 봤어요? 못 떴는데? 도하는 이제야 오빠 오늘 실검 1위 올라서 지금 기분 완전 좋아요. 모든 진실을 파악하게 되죠. 그 시각 한 지하실에선 끔찍한 물고문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저 진짜 몰라요. 목화상이 뭐? 문제의 목각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선배님. 심지어 국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출처는 한 달 후면 당내 경선이다. 송산과 악의 동맹을 맺은 좋은 소식 좀 있어요? 인수의 오더였죠. 그래도 국정원 라인에서 제일 세고 독한 놈을 붙여놨으니까 허나 의원님 파이팅 있어.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왕까지 밀어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그의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고 목각상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그 분노는 안에서 뚫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금만 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해. 내가 지금 나이 어린 놈한테 화이팅하라는 소리나 듣고 다니게 생겼어. 향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좀 하자, 똑바로. 어?
한편 스타 운광에겐 분기마다 행해지는 가혹한 숙제가 있었는데 찬장에 있는 취식 가능한 음식물은 싹 비운 거지? 바로 다이어트였죠. 심지어 피자요. 치즈 피자죠. 운광이 몰래 시킨 음식들은 탕수육 시키셨죠? 철저한 감독하에 입국컷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미운 7살의 반항심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 시각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선 오늘 일은 해명을 좀 해보시죠. 일단 대로변 달리기부터. VIP 요구였습니다. 지각의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오빠 같은 대스타가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노출됐다가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지리는 자강도천이 결과 좋았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거죠? 어이없네. 벌어지고 있었죠. 이동간 접촉하는 인물들은 완벽히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VIP가 탑승한 상수역 7213호 객차에는 우리대 입구에서 하차하는 여대생 2명, 도봉산까지 가는 등산객 7. 유일한 위험 인물은 만취 상태로 보이는 40대 남성으로 현저치 제압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었죠. 오빠 동선을 책임 매니저인 내가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오빠 안전은 당신 아니고 내 통제하에 있어 왔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제하에 있었다? 도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웃어요? 우리의 운광은 도아가 설치한 모든 부안을 뚫고 치킨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제 확실했고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죠, 물론. 그 시각 땡큐 베리 감사. 쉐쉐. 운광의 킹과 치킨 먹부림이 시작되려는 그때 티모의 공격이 아니 이를 훨씬 더 상회하는 왔어요, 오라버니. 도아의 아오키지가 발동되고 닭다리 하나 할래?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오빠 다리? 이럴 땐 역시나 오빠! 튀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도움의 손길이 또서루가 등장합니다. VIP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운광은 가쁜 화양연화에 빙의하고 급기야는 슈렉 고양이에 빙의하는데 그 순간 또 도아가 상황을 정리해주죠. 다음날 형, 우리 다음 영화 투자 거의 마무리됐어. 운광의 새 영화 소식과 함께 빅토르 회장 그 벌스데이 파리 건 말인데 평소처럼 형, 나, 차 실장, 마침내 김가드까지 이번엔 가는 걸로 할게. 총기 소지국가라. 서로의 작전에도 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좋아하네. 한편 오늘의 촬영 컨셉은 여기 코너에서 드리프트 팍! 자동차 액션이었는데 좀 부담스러우면은 차에 타는 것까지 찍고 스턴트로 바꿀까? 운광은 스턴트맨 출신 배우답게 액션 배우 액션하라고 캐스팅해놓고 질문이 좀 어색하네. 기가 막히게 꺾어서 원하는 그림으로 확 살려드릴게요. 액션 장르 하나는 모니터 보면서 오케이 크게 외칠 준비나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서로의 눈에 운광의 촬영용 차량에서 수상한 남자의 움직임이 촬영팀 수고 많아요. 포착됩니다. 이어서 촬영이 시작되고 서로의 불길한 예감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죠. 곧이어 빨리 출발해요. 두 사람은 패닉에 빠진 운광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어떡해, 오빠. 극강의 카레이싱을 선보이며 운광을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리는 수둔술에도 만족을 모르는 작가는 가쁜 낭떠러지를 만들어버리고 주인공 패시브가 발동된 서루는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 모두를 구해내고 말죠. 그렇게 운광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뭐야? 때마침 도착한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니 형 무슨 이런 사고를 2번씩이나 당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 안 괜찮네. 챙겨줘. 당장 치료가 시급한 사람은 도아도 마찬가지였죠. 당신도 환자야. 이어서 그쪽은 아픈 데 없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보다 충격 더 심했잖아요.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거기 되게 잘생긴 환자분. 이 망할 놈의 불청객이 로맨스 기류를 조기 종영시켜버립니다. 차량 조작하는 수상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서루는 걸음걸이로 봐서는 군 출신 특수전 훈련 받은 놈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튼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그러고 이번 일이 사고가 아닌 느낌이 안 좋아. 사건임을 직감하죠. 그런데 사건의 설계자는 뜻밖의 인물 악마 승재였죠. 두 사람의 악연은 첫 번째 사고 당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좋습니다. 자, 운강은 그날도 거기서 그대로 오시면 되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공무실 왜 그래요? 이번 일과 동일한 문제로 큰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송민 씨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는 국내 최고의 기업 송산그룹의 후계자 오승재 씨인데요. 승재의 결혼 소식이 전달되는데 두 분은 지인 소개로 만나 한 달 만에 결혼까지 초록으로 고민한 커플이라 소문을 났습니다. 당시 운광과 미우는 연인 관계였던 것이죠. 나야. 그렇게 미안해. 그때 운광은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가장 사랑했던 그녀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이야? 하나도 술을 다 하고. 새 영화 축하 파티 한다고. 승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 영화 잘 될 것 같아.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미우는 여전히 우리 여배우
배우 영화 투자해줘서. 운광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배우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은 기분이 별로네. 그를 또 한 번 위협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 이상 없어서 천만 다행이야. 난 또 여배우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운광은 무사히 퇴원했지만 저기 그래 여배우. 지 대표 한 서너 달 푹 쉬자. 스케줄 싹 다 취소해. 치료제도 없다는 그의 꾀병은 그럼 주말에 잡힐 러시아 일정은 서로가 쌓아온 그간의 공든 탐마저 그게 제일 먼저 물 건너간 거지 뭐. 위협하기 시작했고, 서로는 최후의 보루로 아껴뒀던 미움이란 카드를 꺼내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해서 그런가? 간이 쪼그라들었어. 저도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기회를 획득한 서로는 저는 성산의 사모님이 보낸 경원입니다. 그의 깊은 분노와 증오에 주인 엔터의 실제 대주주는 파이어벳을 사모님이십니다. 송미은이? 날려주기 시작하고, VIP께서는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사실 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응축된 이 한마디는 곧바로 다음 날 운광을 움직이게 하였죠. 그렇게 복귀 후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나 추잉 떠난다. 현 소속사와의 결별, 나 그리고 마침내 활동 재개한다. 복귀 후 첫 번째 스케줄이 빅토르 회장의 생일 파티지? 서로의 의도대로 세 사람은 빅토르 생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할까? 이제 진짜 고스트 요원 K의 실력을 여대생 선생님 카메라 켜. 맞아. 제대로 선보일 차례였죠.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그때 목각상을 노리는 또 다른 인물이 사고 소식 들었는데 등장하고, 몸 좀 괜찮아요? 컨디션 아주 좋아요. 마침 송미은 씨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네요. 추잉 나갑니다. 질긴 인형과의 정리와 뭔가 골치 아픈 얘기를 오래 할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에 수반되는 첨예한 신경전이 새 회사 대표는 차 실장이 맡을 거니까. 그럼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선 목각상 하나를 모스크바 빅토르 회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원도 상황을 보고받게 되는데, 걔들이 가지고 오면 그의 진짜 목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야. 목각상 확보를 통해 마지막에 갖는 놈이 진짜 수인인 거지. 중요한 건 그게 송산이 아니라 나란 얘기야. 왕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야. 현재의 권력 구도를 이제 나이 어린 놈한테 머리 숙이는 것도 끝이다. 역전시키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마침내 빅토르가 등장하고, Welcome my hero. Welcome. 지로 나쁜 놈. 지로 나쁜 놈. 역시나 운광의 열성 팬답게 잠시 후에 비밀의 방에서 회장님의 컬렉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팬미팅을 제안하고, 네가 혼자 움직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팬미팅. 그때가 바로 단둘이 비밀의 방에 사진 찍으러 들어갈 때. 그때가 유일한 타이밍이에요. 서로의 유일한 기회였죠. 몇 분 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구까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3분 작전 준비. 드디어 작전 타이밍이 찾아오는데, 가시죠. 그때 난 우리 운광이 김가두도 함께 갔으면 싶은데. 다 된 밥에 채를 우리 이제 우리 김가두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황사 수준으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은인. 심지어 전 괜찮습니다. VIP께서 거듭되는 만류에도 빅토르 회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점점 I can't say no to dark death. Fine. Shall we go then? 전혀 예상치 못한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 순간 서로의 선택은 플랜 B.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작전 변경이었죠. 그런데 그 시각 러시아 지휘 통제실에선 낯익은 얼굴이 돈 빅토르. 작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오케이. 서류가 헝가리 교도소에서 구출시켜줬던 페트로프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는 바로 제르맨 빅터. You interested? 그와의 인연을 활용한 Of course I'm interested. There's not much we can do until we have concrete evidence. What if I get you the evidence? I assume there's a price tag. Just a single blast. 초강력 협공작전이었죠. 한편 비밀의 방을 둘러보던 서로의 눈에 문제의 목각상이 포착되고, 페트로프에게 잡혀보냈다. 카운트다운 시작했어. 최적의 타이밍에 Prop drone enemy. Punkt назначения Дом Виктор. 플랜 B가 발동되죠.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모든 전자장비는 무력화됩니다. Main security system is down, sir. We're looking into it now. 이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About 5 minutes to power the second security system with a generator. 딱 5분. We stick to the plan.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파티는 다시 진행되고, 오빠, 별일 없는 거지? 서로는 다시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죠. Stop right there. Stop.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목각상을 획득하고 저택의 밖으로 안전히 빼내는 것까지 갑벽하게 해냅니다. 소해라. 이제 남은 것은 김가두 어디 갔어? 찾아볼게요. 위장 신분으로의 자연스러운 복귀였죠. 그런데 그때 이중 거기서 뭐해요? 삼중으로 모든 퇴로가 막혀버린 상황. 거기 뭐 있어?
그의 선택은 또 다른 형식의 위장이었고 위기는 넘겼지만 지금 뭐 한 거죠? 그렇지. 교통사고나 다름없는 일을 당한 그녀로선 모른 척 해줘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까 파티장에서 일 왜 그랬어요? 뭐였죠? 진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부탁했는데 모른 척 해달라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는 이번에도 당신이 거기 있었고 내 눈엔 잘난 얼굴을 활용한 당신밖에 안 보였으니까. 지르는 페이크 플러팅으로 무례했던 행동 미안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때론 임기응변의 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첫 번째 목각상 확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임무를 요원 K 모스크바 작전 임무 완료. 각벽하게 클리어하죠. 며칠 뒤 서로 팀은 불쌍하네. 뭐 공간이 있는데? 목각상에 숨겨진 진실을 열쇠 같은데? 찾아내고 마는데 완전하지 않아. 그 열쇠는 2개의 조각이 더 필요해. 이들을 다음 임무로 안내하고 있었죠. 일단 잘 보관해둬. 응. 야야야, 그걸 왜 거기다 두냐? 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곧이어 두 번째 목각상은? 태국 왕실 소유 왕국 내 에메랄드 사원. 두 번째 임무가 하달되고 그럼 이제 경호 위장 신부는 마무리한다. 그 마무리 방식은 내일 모레 액션씬 촬영장에서 사라지면 될 것 같아. 너 해외에서만 활동해서 이런 거 익숙한가 본데 한국에선 야, 이 차량 폭파 이런 거 되게 이상해. 그럼 어떡해? 그냥 사표 내. 가장 현실적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울리는 죽음 사직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상상해봤을 적당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행동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그러다 사표를 딱 내. 그러면 죽는 거나 진비 없어. 깔끔한 퇴사로 정해집니다. 같은 시각 도아의 머릿속은 당신이 거기 있었고 내 눈엔 당신밖에 안 보였으니까. 서로로 혼란의 카오스였죠. 답은 나왔다니까? 심지어 너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 아니야. 그것도 완전 섹시하고 열정적으로. 친구의 부채질까지 더해지자 나쁜 짓 모른 척 해줘요는. 안겼을 때 기분 어땠어? 당연히. 김칫국의 서막이 열리고 그 남자 마음이나 확인해봐. 세상에 질투만큼 확실한 고백도 없다. 걱정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고. 질투와 걱정. 예뻐서요. 예쁜데요? 그가 했던 말과 당신도 환자야. 모든 행동이 몰라 복잡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왜 혼자 오세요? 촬영 끝났어요? 야, 뭐 시작도 안 하고 계속 되기만 타잖아. 형님 의자인데? 퇴사를 향한 그의 몸부림을 그래서 뭐 지금 저한테 짜증내는 거죠? 아니 아주 단단히 나한테. 세상에 질투만큼 솔직한 고백도 없다. 오해하기 시작한 도하는 나 방금 고백 들은 거야? 뭐요? 김가드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네. 이 모든 상황이 피곤해서요. 너무나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며칠 뒤 갑자기 사표가 뭔 말이래 김가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쉬어. 앞으로 푹 쉴 생각입니다. 서로의 갑작스런 퇴사 소식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건조한 사이였어?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깊은 상실감을 느낀 운광은 저 왔어요. 김가드 결국 알아누워버리고 사직서 냈다. 어? 내 꾀병이 옮은 건가? 꾀병 아니야. 그녀의 도끼병은 난 알아. 뭔데? 점점 마음의 병. 도를 넘어서며 내가 해결할게. 차 실장이? 지금 김가드 잡을 사람 킹 오브 오즈라피 나밖에 없어. 급발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두 번째 목각상 이동했다고? 새 임무가 시작도 되기 전에 넷째 공주가 두 번째 목각상을 블랙 옥션에 내놨어. 어둠의 경배자? 큰 변수가 생겨버리는데 아시아 지역 부자들이 다 모이지. 낮에는 투자 미팅들을 하고 밤에는 자기들만의 은밀한 거래를 해. 그곳의 보안은 블랙 옥션은 회원제야. 회원이 아니면 참가가 불가능해. 원로제 수준이었죠. 윤 선배 밑에서 일했던 정보원으로 골드핑거가 있어. 그런데 그럼 찾아봐. 골드핑거. 골드핑거의 정체는 놀랍게도 왔어 우리 딸. 도화의 아버지 명석이었습니다. 시집갈 때가 된 건가 우리 딸? 누구야? 데려와봐. 여길? 심지어 그는 사기 전과 8번. 아니 이제 9번께서 하실 얘기는 아니고. 조이팔뺨치는 사기꾼이었죠.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예전에 아빠가 선물로 줬던 거 잘 가지고 있지? 그는 도화를 향해 버렸어. 아니지 뻥이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갈래. 집에 있네. 다음 날 무슨 일입니까? 사표 못 받아요.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미안해요. 도화의 도끼병은 누굴 짝사랑하는 거 날기에 이르렀고 당신이 그거 안 하길 바랬어요. 위장 임무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서로는 결국 내가 차도아 씨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 당신 같은 여자 너무나 모진 말로 재미없거든. 그녀의 맘의 비수를 김가드 씨.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무례하고 내 말은 무시하고 항상 자기 할 말만 다다다다다 듣는 사람은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꽂아버리고 말죠. 파티장에서 일 때문에 착각했나 본데 그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극히 충동적인 실수였다고. 허나 사실은 서로도 그녀에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김서루 씨, 당신 그래서 그쪽 오해 짜증나는데도 참고 장담까지 맞춰줬잖아. 내가 정리하겠다고.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상황하 이제 좀 알아들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오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더 차갑고 기억에서 냉담하게 지워주세요. 도화를 밀쳐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쁜 자식. 그런데 그때 나야. 응
사표 냈어? 냈어, 확실하게. 그건 몰라. 뜻밖의 소식이 뭐? 두 번째 목각상 찾는데 지금 위장 신분 좀 더 유지해야겠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전달되고 이번 타겟은 차도와. 이에 서로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아. 가쁜 키스를 존나 비벼. 수많았던 임무 중 하나일 뿐. 갈겨버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 임무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그리고 미안해, 끊어내고 잊으려고 했어.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 우디로도 울고 갈 그의 태세 전원은 어쩔 수가 없어. 도화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 불꽃사대기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나랑 장난해요 지금? 나도 이게 지금 장난이면 좋겠어. 그럼에도 그는 투철한 직업 정신 하나로 자꾸 실수하게 되냐. 실수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신을 떠나려 했던 실수. 더 말도 안 되는 워딩으로 사표는 없었던 일이죠. 뭐라고요? 내일 출근해서 뵙겠습니다. 무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날 저녁 서로는 두 번째 목각상을 찾으려면 블랙 옥션 반지를 찾아야 돼. 이거 봐. 예전에 아빠가 선물로 줬던 거 그거 잘 가지고 있지? 새 임무의 타깃이 버렸어. 다름 아닌 버리지 않았어. 도화로 변경되었음을 민혁 꼬시는 건 네 전공이잖아. 전달받게 되고 글쎄, 문제 있어? 비녀가 아니라고. 다음날 사도하 실장입니다. 일어났어요? 김가자 씨. 명불 서로의 바람 많이 불 것 같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요. 작전 페이즈 2가 뭐 하시는 거예요? 머닝콜. 그 경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봅시다. 허나 추우니까 이거 따뜻하게 입고 오래니까. 그의 철벽은 내 주변 반경 1m 접근 금지. 원로제 뺨치는 수준이었죠. 특히 입 조심하시고 1m 간격 유지하세요. 곧이어 운광의 촬영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갑시다. 백이 빵꾸야 이게. 차 실장, 거 옆에 남자랑 이쪽 방향으로 좀 걸어올게요. 부탁 좀 할게요. 빨리 와서 서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오케이. 이를 놓칠 리 없는 서로는 행인 1리였던 설정을 아까부터 해주고 싶었어요. 추워 보여서. 커플 1로 바꿔놔버리고 차 실장 거 연인 설정이야? 나 스탠바이하고. 둘의 묘한 기류는 운광에게도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허나 나 때문에 곤란해요? 그건 좀 괜찮네. 아직까진 심증뿐이던 그때 VIP랑 회의 언제 끝나요? 저녁 같이 할래요? 이 양반이 오늘따라 궁금한 게 참 많네. 의심스러운 연락 패턴과 김가드 저녁은 먹었나? 아니 아직 안 먹었대요. 지르는 함정 질문으로 스케줄 질문이 그거야? 차 대표 저녁 스케줄?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버리죠. 아니 나도 김가드한테 궁금한 게 좀 생기네. 며칠 뒤 차 실장하고 뭔데? 단도직입적인 그의 질문에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서로는 단 1의 가감 없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고. 솔직한 답변을 이어나가고 김가드? 운광의 반응은 김가드가 내 브라더 되기 훨씬 전부터 차 실장은 내 여동생이었어. 질투가 아닌 혹시라도 차 실장한테 실수하면 도화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죽는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고 네. 잘해봐. 그렇게 나랑 경쟁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런데 며칠 뒤 지난번에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걸 내가 보고해야 됩니까? 도화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죠. 뭐라고 했는데요? 팩트는 동료. 그런데 나한테 도화 씨는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고. 급기야 지금 나랑 장난해요? 장난? 홧김에 나와버린 이 두 글자는 내가 당신 좋아한다고 했지. 찍짓만 하던 서로의 마음을 당신이 나 좋아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나에 대해 아무 감정 없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하죠. 짜게 식어버리게 했고 앞으로 이런 일 그는 작전 따위 생각고 없을 겁니다. 그대로 도화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허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도하는 어떻게 돼가? 명불 서로좌의 거의 다 됐어.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할걸. 고급 밀당 전략이었고 그 위력은 내가 당신 좋아한다고 했지. 당신이 나 좋아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좀 심했나? 철벽녀였던 도화를 그냥 넘어가? 그야말로 신경 쓰지 마? 출구 없는 서로 지옥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까? 가둬버릴 정도로 강력했죠. 한편 나 미행당했어. 미행하던 놈들 움직임이 적당한 놈들이 아니더라고. 레벨이 있는 놈들 같았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서로는 공격으로 선수 치자. 어떻게? 노리는 게 첫 번째 목각상일 거잖아. 미끼로 걸면 선장 필승 전략을 바로 물겠지.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일 시간 돼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의 예상대로 도화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하며 바빠요? 이럴 때 만나서 확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버려둘 타이밍. 그녀를 애태우기 시작하죠. 다음날 물건은 내가 직접 가져갈 거야. 응. 작전을 개시한 서로 팀은 16시 어느 정도? 목각상 접선 미끼를 오케이. 투척하고 알겠어. 오늘 목각상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접선 장소에 미끼를 문 대기원의 개가 등장하죠. 이어서 상대를 도발하는 동현의 행동으로 이거 방탄유리야! 표적 확보. 적의 위치는 바로 발각되어 버리고 명불 서로자의 한 방으로 상대는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내가 먹고 한놈인 것 같아.
사살하면 안 된다. 생포해야 돼. 같은 시각 메시지는 분명히 읽었는데 서로 지옥에 갇혀버린 도하는 15시간 47분 동안 답이 없어. 전화해 그냥. 뭐 전화는 받겠지. 점점 집착녀로 변해가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과 맞물려 도와해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받긴 받은 거야? 도하는 집착을 넘어 지금 이건 아닌 거지? 오기깊을 중대기 시작하죠. 김서루 씨? 네, 되게 바빠요? 내 연락 계속 씹을 만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좀 만나죠. 액션과 로맨스를 오가는 지금 뭐해요? 일단 내가 집으로 데리러 갈게요. 두 사람의 통화는 끝이 나고 아 밀당 제법인데? 서로는 끝까지 적을 추격해보지만 결과는 이쪽은 막혔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목각상 찾으면 바로 나한테 갖고 와. 돈만 믿고 까부는 애송이한테 흥정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알겠습니다. 목각상을 기다리는 백의원에게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죠. 모 사장? 기다리던 친구가 아니어서 많이 놀라셨나 보네. 아 근데 뭐 이런 데서 약속을 잡고 그러세요. 그 눈목금이는 음흉한 사람처럼. 심지어 뒤이어 등장한 얼굴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선사하죠. 충성은 엉뚱한 데 하고 있었구만. 서 실장도 백 사장도 결국 충성은 나한테 한다고요. 그렇게 목각상 찾으면 더 수치려고 그랬죠. 승재의 살기 어린 눈빛과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살벌한 협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타요. 밀당에서 밀을 끝낸 서로는 곧바로 당기기 모드에 돌입하고 잠시 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야경 예쁜 데서 마시는 다방 커피 좋다면서요. 저는 사실 다방 커피가 제일로 맛있는데 야경 예쁜 데서 마시는. 서로의 철저히 계획된 데이트 코스였죠.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날 당신 좀 쓸쓸해 보였거든. 지리는 F 감성의 서사까지 더해지자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사랑은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녀의 눈은 그래서 막 자꾸자꾸 생각나? 이런 거 부담스럽죠. 가장 맛있는 술 키스 입술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도하가 역시 이 느낌 설렌다. 용기를 내어봅니다. 역시 이 느낌 불길하다. 몇 분 뒤 거사를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데 울다리! 서로의 이번 타겟 명석이 등장하죠. 어떻게 된 거야? 이 아빠가 워낙 모범적이라 이제 그만 나가서 사회생활하라고 내보내주더라고. 이어서 아니 근데 허연 모찌 같은 놈은 누구냐? 김서루입니다. 통성명을 마친 그는 이놈이 혹시 남자친구입니다. 더 디테일한 소개를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네 놈이 바로 우리 김서방? 불과 1분 만에 김서방? 타깃과의 관계는 반가워 김서방! 거진 가족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우리 김서방은 뭐 좋아하나? 그렇게 청렬이 어때? 어색한 분위기 속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술잔이 오가자마자 근데 말이야 다치고 명석은 사기꾼 특유의 혹시 그 영문건설 이 회장님 모시지 않았나? 거기 비서실장이 나랑 친한 형님인데 허풍을 들어대기 시작하죠. 골드핑거 차명석의 프로파일링, 연줄과 허세로 살아가는 한국형 사기꾼. 가족들에겐 결국 민폐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아빠가 맡긴 건 서로는 부녀 간의 대화를 통해 버렸다니까. 또 진짜로 버린 거 아니지? 이번 임무의 열쇠는 명석이 아닌 도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블랙옥션 반지는 반지가 필요한 것은 차명석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승재도 마찬가지였고 그놈 지금 어디 있는데? 교도소에서 방금 가석방됐습니다. 이 악마도 명석을 찾기 시작한다면 서 실장한테 연락해서 도하의 존재가 알려지는 건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 그래. 시간 문제였죠. 허나 이를 알 리 없는 도하는 12시 넘었다. 우리 이제 2일 됐어. 간만에 연애가 마냥 기쁠 뿐이었고 잘 잤어요? 여기 왜 나와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왜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예뻐서요. 치사랑 99%의 닭살 멘트는 아 그런 말 되게 아무렇게나 해. 성희 말대로 선순가 봐. 그녀의 도파민을 화산 폭발시켜버립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약 좀 많이 하셨는데. 미안해요. 아니, 게다가 그는 성격 좋고 유쾌하시던데. 자신의 허물까지 감싸주는 100점짜리 남자친구였지만 아 맞다. 역시나 사내 연애는 당분간은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해요. 비밀 연애가 국룰이었죠. 좋아하시 편한 대로. 잘할 수 있죠. 정말 잘해도 되는 겁니까? 잠시 후 김갓 오늘 우리 차 실장 어때? 이쁘지? 제 스타일 아닌데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는 비밀 연애를 빙자해 패션 취향 노골적이고 헤어스타일 내가 하고 싶단 말을 촌스럽고 대신 해주기 시작하고 머리를 못 봤느냐? 옷만 머리를 조금만 바꾸고 뭐요? 내 말이 맞는 야 가자. 사내 연애는 회사 복사기도 눈치챈다지만 새벽부터 한 건데. 이들의 비밀 연애는 끄떡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다들 출근했지? 집에 혼자 남은 명석은 블랙 옥션 반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잠겼네. 뛰는 명석 위에는 내 물건에 손대면 죽는다. 플라잉 도하가 있었죠. 아빠가 꼭 필요해서 그래. 어디다 숨긴 거야? 다음날
김사루 씨는 피은수를 캐스팅하자? 질투하려고 부른 겁니까? 락스 온더락 마려운 내가 막 질투하니까 막 귀여워 죽겠어요? 둘의 꽁냥거림이 이어지던 그때 언니! 불청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어딜 쏘? 가까스로 상황은 모면한 듯했으나 곧바로 2차 위기가 내 폰! 문자 왔다 문자. 근데요. 아니. 김가드님은 침대 뒤에서 뭐 하세요? 대재앙이 찾아오죠. 어머! 김가드님! 나는 전혀 몰랐네.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알뜰하시다. 상황은 간신히 정리되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못 숨어요? 아우 답답해. 네, 누구예요? 휴대폰 알림음의 정체는 김서방 잠깐 송인의 가게에서 봤음 하는데 도아에겐 비밀로. 바로 명석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뭘 이런 걸 사와? 지난번에 갑자기 뵙느라 빈손으로 뵀어서.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무슨 일이신지. 자네한테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 용건은 청혼은 했나? 딸의 혼사를 빙자한 혹시 반지라도 주고받았나 이런 게 궁금하신 겁니까? 그렇지. 블랙 옥션 반지의 행방이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없습니다. 자네한테 준 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때 송이야. 집에 도둑이 들어? 가쁜 충격 소식이 전달되고 아니 털린 집의 모습은 이게 대체 무슨 난리냐? 일반 도둑의 소행 같지 않았죠. 수상한 사람은 못 봤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범인은 차명석은 차도화 집으로 들어간 건가? 반지를 노리는 승재의 지시였고 도둑 들었다고? 반지부터 발로 확인해봐. 있는지 없는지. 불행 중 다행으로 반지는 집에 없다고. 내가 딴 데 뒀다니까. 반지는 무사했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없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도하 주변을 맴도는 위협 요소들이었죠. 이에 서로는 어디가? 아무래도 우리 표적이 위험해. 그래서? 24시간 밀착 경호 들어가야겠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난 네 위장 신분이 위험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자칫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위험천만한 결정을 야. 내리고 말죠. 야! 왜냐면 왜 이러고 자요? 도하를 향한 그의 마음은 당신 지켜야 하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이를 본 명석은 괜찮은 놈 만난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개벌은 남주지 못한 채 시집 가려면 강남의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줘야 면이 서는 거 아닌가. 허울뿐인 망상에 빠져 있었죠. 다음 날 제 발로 송산을 찾아간 명석은 찾아오신 용건이 뭐죠? 윤 선생이 갖고 있던 반지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원하신다면 모 사장님께 넘길까 하는데. 악마와의 거래를 20억?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데 너무 세게 불렀나? 승재의 대답은 20억 가져와 현찰로. 콜이었습니다. 가지고만 오세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아 그리고 명석의 허영심을 제대로 저격한 최고급 선물까지 전달됐는데 계약금 쪽으로 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곳은 송산입니다. 그가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약속 지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날 저녁 야, 이 김서방은 들어도 재밌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제가 우리 차 실장한테 고맙죠.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가던 그때 내 고마워서 하는 얘긴데 빌런 명석좌에 제주도에 그린벨트 풀리는 땅이 좀 있대. 그래서 나도 한 20억쯤 투자할 생각인데 자네도 여유 있으면 한 20억쯤 담가놔봐. 또 사기가 시작되고 오빠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 소스 확실하거든. 분위기는 결국 하지 말라고 했지. 개박살나고 맙니다. 오빠 미안해요. 난 잠깐 나 좀 봐. 이어서 이젠 하다 오빠한테까지 사기를 쳐? 아야 사기 아니라니까. 여전히 실망뿐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빠가 맡긴 반지 있지? 그거 좀 줘봐. 내 바로 네 눈앞에 20억 떡하니 갖다 줄게. 도화를 또 한 번 무너뜨렸고 입만 열면 몇십억 몇백억. 아빠 항상 나 버리고 도망갔잖아.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잖아. 그날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죠. 야! 네 아빠 사기친 돈이 내 평생 퇴직금이라고. 내 딸 등록금 어떡할 거야? 장례식장에 찾아온 빚쟁이들과 아빠 여기 없다고요. 여린 몸으로 감당했던 아버지의 죄값. 허나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명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아빠를 못 불렀는지 알아? 불렀는데도 모른 척 할까봐. 그럼 나 진짜 버려진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칼미혁 이사장이 잠깐 보자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같이 비겁해. 도화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죠. 몇 시간 뒤 아버진 VIP와 함께 계시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도 나한테 맡긴 반지가 필요한 거죠. 서로는 고스트 요원이 아닌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녀의 남자친구로서 아버지 버리세요. 그래도 돼요.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합니다. 그 반지 그런데 그때 도화는 그동안 이런 방구했던 할아버지한테 맡겼어요. 반지의 위치를 털어놓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마음 잡고 할아버지 인사 가면 찾을 수 있게 한 건데. 서로는 마침내 반지를 이번 임무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말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녀와의 이별도 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당신을 떠날 겁니다.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는 블랙 옥션 반지를 찾았어. 찾아내고 말죠. 그런데 다음 날 명석을 다시 마주한 서로는 이게 뭔지 아나? 그 유명한 송산그룹 알지? 거기 사장이 나하고 사업 하나 같이 하자고 계약금 주로 준 거야. 송산 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송산이라는 단어에 잠깐 그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곧바로 쎄함을 감지해버리는데 역시나 그의 예상대로 시계는 함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시계 도청에 걸렸습니다. 경원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니 이걸 문에다 맡으면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데? 이로 인해 현재 위험에 빠진 사람은 너가 아빠가 맡긴 반지 있지? 그거 좀 줘봐. 명석이 아닌 여보세요? 도하였죠. 지금 어디예요?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하지만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녀는 이미 악당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검은색 양복 입은 남자 조문객들 몇 명? 그럼 천천히 화장실로 이동해서 일단 숨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서로는 애써 그녀를 안심시키지만 잘할 수 있죠? 무서운데. 뒤따라오는 검은 그림자는 당신들 뭘? 차도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여자가 반지야. 과연 이건 내 작전이야.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맨투맨 전설의 비밀 요원이 대한민국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의 경호원으로 위장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특히나 박성웅, 박혜진, 김민정의 화려한 라인업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은 몰입감을 더해주었죠. 더불어 도화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로의 액션씬과 그 전개에서 더욱 깊어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씬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액션, 로맨스, 코믹을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맨투맨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슌모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슌몹